자, 먼저요. 이 원내대표는 법잘알인데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대로 하자라는 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대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겠다라고 했죠.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다면 나도 법대로 하겠다라고 맞섭니다. 자,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겠다라고 또 법대로 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이 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자체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자, 박병석 국회의장 10일 오전까지 이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즉 상임위 배분 합의가 안 되면 이 명단을 안 내겠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다정회에도 법잘알이 있습니다. 한때 법조를 이렇게 주름잡았었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주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국회법을 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선임을 하면 됩니다. 자, 박병석 의장은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에게 여러분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박병석 의장 전혀 중립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 그 말은 민주당 편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닌 거거든요. 자, 합의가 늦어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어떤 상임위를 나눠 가질지 당초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장 뭐 쟁점인 법사위는 물론이고요. 소위 알짜배기로 꼽히는 국토위, 산자위, 기재위, 특히 어느 당이 가져갈지 관심인데 특히나 상임위원장 후보들, 이 내가 찜해놓은 상임위가 혹여나 상대당에 넘어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칠 걸로 보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1급 비밀, 고급 정보를 많이 보고받는 정보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 사람이 있고요. 자, 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위원장을 노리는 또 이런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대로 나눠버리면 두 사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셈이 되겠죠. 자,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립니다. 입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죠. 자, 상임위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또 소관부처와 관련 업계에도 마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사무실 외에 국회 본청, 저기 보이는 본청에도 상임위원장실이 배정이 됩니다. 또 월급 이외에 사업 추진비나 기타 운영비 등으로 한 300만 원 가량을 한 달에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원구성이 합의되면 당내 경쟁 벌여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그 전에 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 상임위를 맡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위원장도 당연히 각각 11명, 7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 제가 다 세봤는데요. 자, 민주당은 25명, 통합당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11대 7로 가더라도 두 당 모두 2대 1의 경쟁률이 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4선 이상 중에서도 이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있죠. 자, 그러니까 국회판 왕자의 게임, 위원장의 게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원 구성은 후반기에 다시 하고 또 위원장도 전후반기 2년씩 맡으면 얼추 한 번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숫자를 봤을 때는 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3선 이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4년 뒤에 국회에 재입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는 무조건 잡아야겠죠. 특히나 인기 상임위원장의 경쟁은 더 치열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1년씩만 맡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20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가져갔던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의원 사이좋게 1년씩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위원장을 가져갔던 한국당은 좀 달랐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이 박순자,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었는데 당시 이 박순자 의원은 저에게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준 분은 없습니다. 금시초문이다라고 했었죠. 결국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아 징계를 받았고 이 폭로전도 벌어졌습니다.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죠. 자, 아무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얼른 원만히 타결이 되고 또 이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당내 경쟁 치열하겠지만 깨끗하게 승복하는 또는 꼼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이좋게 나눠 가져가서 1년씩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불성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일단 여야는 대화의 물고, 원구성 대화의 물고는 터뒀습니다.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건 잠시 미뤄두고 상임위 정수부터 조정하기로 한 건데요. 상임위별 위원수는 법으로 12명으로 못 박아놓은 정보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합니다. 현재는 국토위, 산자위, 기재위 등 인기 상임위 정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반면 환노위나 여가위, 국방위 등 소위 비인기 상임위는 정수가 적습니다. 자, 이를 21대 국회에서는 몇 명씩으로 할지 먼저 정하자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를 나누고 또 통합하는 문제,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